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 신종이 지난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음 조사를 했었는데요. 과학적 조사 결과 30년 전과 음향 진동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의 안전에 이상이 없어 다행이지만 야외에 노출된 종을 보호하기 위한 전시 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깊고도 그윽한 천년의 울림, 쇳덩이가 토해내는 웅장함은 듣는 사람을 교화시키고도 남을 천상의 소리입니다. 지난해 9월 24일, 29년 만에 가진 타음 조사 결과가 108일 만에 나왔습니다. 고유 주파수는 과거 측정값과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내의 미세한 차이만 보였고, 진동수가 다른 두 개의 소리가 만나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맹놀이도 동일한 패턴과 주기를 유지해 내부 구조에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소리뿐 아니라 금속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초고해상도 촬영을 통한 표면 상태 점검에서 특이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타음 조사는 5년 동안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본인의 건강을 확인하듯이 저희 성덕대왕 신종도 매년 한 번씩 조사를 함으로써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년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야외에 전시돼 있는 만큼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선 개폐형의 신종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봄, 가을처럼 건조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지금처럼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름이나 겨울처럼 환경이 안 좋으면 이렇게 실내 환경으로 만들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태풍에는 종의 절반이 비에 젖고 동남쪽 면은 장기간 햇빛에 노출돼 있습니다. 무게 18.9톤에 달하는 성덕대왕 신종. 한반도 동남부에서 잦은 지진을 감안할 때 신종관 건립은 지금 시작해도 이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오늘 열린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황리단길 공영주차장을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닌 환승 거점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영주차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보문단지와 불국사, 동부사적지 일대를 순환하는 5개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일부 노선에는 2층 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차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도심 전반의 주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의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독립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민주노총이 당시 포스코지회, 현재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하며 3년간 이어온 법적 공방을 마감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창립 당시보다 조합원 수가 크게 줄었고 사측과의 교섭권은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조가 맡고 있어 이번 판결로 포스코 노사 관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에서 이름을 바꾼 지 약 5년 반 만에 또다시 당명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부터 시작하면 벌써 5번째 당명 교체인데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중 당 이름을 바꾸기로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 이름을 공개 모집합니다. 최근 책임당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당명 변경을 원했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실 수 있는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공모 결과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거쳐 2월 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나라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그리고 새 이름이 나오면 5번째 교체입니다. 당 일각에선 당명 변경에 그치지 않고 확실한 변화를 보여줘야 유권자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육선 중진 주호영 국회의원은 대구 MBC와의 인터뷰에서 포대가리에 그치지 말고 과거 잘못과 단절한 뒤 확실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고 새로이 나가겠다는 결심인데 그 이후에 행동이 안 따라지면 이름만 바꾸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당의 모양이 나와야 될 테고 그래야 국민들도 더 신뢰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다급하게 진행하는 당명 교체 시도에 외부 시선은 냉혹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간판가리라며 이름을 바꾼다고 정당의 본질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당명을 바꾼다고 내란에 동조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나라를 혼란으로 이끈 책임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과거의 행적이 지워질 거라고 착각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특히 보수 정당에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당명 변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잘못된 과거와 확실히 절연하지 않으면 반등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중도를 움직일 만한 뚜렷한 노선 확장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수 정당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다는 점이 하나. 두 번째는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출한 대통령이 실정을 거듭하고 탄핵까지 당하면서 국민의 짐이라는 조롱 섞인 비난을 들어야 했던 국민의힘이 새 이름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대도동의 한 세차장으로 SUV 차량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차량 운전자와 60대 동승자가 얼굴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포항시 구룡포리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음식점 건물과 집기, 옆 건물 벽면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경북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역별 교육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AI 배움터를 개설해 농어촌 지역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의 소규모 학교에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끼리 견임교사로 돌려막기식의 수업을 운영한 지 벌써 수년째입니다. 학생의 학습권은 박탈되고 농어촌 지역은 교사들에게 근무 기피 대상이 돼가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4명 있을 때는 이 분교 단독으로 방과후도 운영하고 했는데 지금 학생 1명이어서 이 분교에 방과후를 단독으로 좀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하던 와중에 경북교육청은 경북 AI 배움터를 개설했습니다.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AI를 적극 활용하자며 개발에 착수한 지 3년 만입니다. 새 학기에 맞춰 문을 열 AI 배움터를 미리 접속해봤습니다. 교사가 유튜브 영상 등 각양각색의 자료를 자유롭게 첨부해 강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학생의 출결과 과제 확인은 물론 수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PPT, PDF,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기타 등등 모두의 자료들을 여기 업로드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생의 자율활동 기록까지 차곡차곡 저장돼 이후 대학 입시 포트폴리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든 친구들이랑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발표 자료를 이거를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만들어서 친구들 앞에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교실 운영의 한계를 극복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코로나 이후 학생 관리를 위한 교사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크게 늘었는데 교사별로 제각기 달랐던 온라인 교실이 하나로 통합되며 학생들의 접근성도 개선될 걸로 기대됩니다. 각각의 툴을 사용할 때 일일이 로그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 같은 게 많이 많았습니다. 길게 설명드리면 그런 번거로움 없이가 한 번에 로그인을 통해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요소들을
경북교육청은 이후 배움터의 교육 자료로 변경된 AI 디지털 교과서도 연결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도 도울 계획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AI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크다란 로드맵을 제시했고, 모두를 위한 AI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북교육청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혹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AI가 발전하는 이 시대에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200여 명의 선도교사를 통한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새학기부터 문을 열 경북 AI 배움터가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인재 양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포항시는 이달 20일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현재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합니다. 거리 운임은 100원당 131m에서 128m로, 시간 운임은 100원당 31초에서 30초로 조정되며 심야할증 운임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운전자와 승객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택시 안에 요금 인상 안내문을 게시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올해 31억 원을 투입해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지원 분야는 배, 복숭아, 포도 등의 착색 봉지와 장기 저장재, 그리고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약품 등입니다.